여러분, 그 5장에서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장에 있는 것 중에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저희들이 그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방법을 지난주까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나온 배경을 가지고 좀 분류를 했었죠. 그 다섯 가지 주요 그 어떤 기술로 만든 제품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룰 베이스드 전문가 시스템, 동시대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까지 쭉 이제 그 이어왔는데, 그건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의 분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약간 둘이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그 이제 그 좀 약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강한 인공지능, 이제 어떠한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적용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분류하고, 그걸 다시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좁은 그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단계, 그 다음에 확산되는 슈퍼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좀 나머지 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은 그 요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초창기에 이론하고 그 기술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약한 위크,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힘이 약한 이런 뜻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적용된 정도가 좀 조금인 거, 그 다음에 좀 강한 알고리즘들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약한 게 이제 좀 좁은 내로우한 인공지능이고, 요 이제 점점 강한 걸로 가기 위해서 일반화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그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론하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관련 이론하고 기술 수준이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요 구분을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weak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된 기술이나 아까 여기서 봤지만 기술과 이론 수준이 좀 적게 적용된 거고, 그걸 넘어서는 게 일반화되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은 요즘 나와 있는 거를 시작 단계라고 보고, 그걸 이제 위크라고 출발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채수들은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더러 이제 뭐 요리를 하라 그러라든지 아니면 바둑을 두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초창기 단계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얘는 이제 못 하고 요 체스만 두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약하다. 좀 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 자체도 상당히 많은 그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이 적용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의 그 스타트점이라고 보고 시작점이라고 보고 그 위크라고 이제 설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런 어떠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제품으로서의 궁극적인 의미는 지금부터 이제 두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이게 그 존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인데요. 좀 공대 쪽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상당히 좀 이제 그 회의적인 의견이나 논지를 많이 펴왔어요. 요 차이니스 룸에 대해서 뭐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아규먼트. 이걸 이제 차이니스 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그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인문사회 관점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뭐 영혼적인 거, 정신세계, 그건 영원히 그 인공지능이 못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비난하는 방법으로서 요 얘기를 해요. 이따가 요 얘기는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왜 튜링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건지를 이제 요 예제를 들어가면서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위크하다라는 건 단지 뭐 채수 두는 거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최초로 이제 위크 AI, 그 다음에 스트롱 AI 뭐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류한 기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이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이 영화에 보면 블레이드 러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봤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인공적인 시스템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아마 사람하고 또는 이제 심지어 사람의 그 지능을 넘어서는 뭐 그런 걸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걸 한번 보시고요. 2049년에 뭐 이렇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여기 그 서부, 미국 서부, LA나 뭐 이쪽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IBM에서. 요것도 이제 위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어떤 정해진, 물론 학습을 하긴 하지만 정해진 길로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도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을 알고 이 사람이 늘 이제 그 같은 노선을 타고 다니니까.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차가 막히면 또 다른 경로로 또 이동을 하고 이것도 이제 뭐 요거 외에는 이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니까 위크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narrow 그 좁은 AI의 시작 형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크와 스트롱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요 인공지능의 제품이죠. 그러니까 제품 휴머노이드 형태지만 요거는 요게 이제 요 일외에 다른 거를 다른 어떤 요 사람 A라는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느냐. 그쵸? 요 정도 이 사람이 두는 만큼의 채수 두는 사람이 다른 일도 하잖아요. 그쵸? 뭐 요리도 하고 뭐 TV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솔로 아까 이름이 설 이거 이름이 설 R인데 이거 맞죠? DARER 설 교수님께서 그 이쪽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회의감, 인공지능이 요거는 영원히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부 기능을 하는 거고요. 흉내내는 수준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시리라든지 알파고 구글의 그러니까 엑스퍼트 정도는 이 분야 외에는 못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045년 그 다음에 뭐 이제 60년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인간의 지능하고 비슷해지거나 뭐 앞서가는 이런 거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제너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슈퍼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그 스트롱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존 셜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말고 이제 또 일반적인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의 어떤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하고 있는 어떤 위크한 거는 좁다 이런 얘기, narrow. 인공지능은 뭐 요만큼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한 가지 일에 마찬가지로 조한 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2045년 있다 보면 이게 이제 2060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지능,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고 뭐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뭐 바둑 잘 두는 사람 바둑 잘 두고 뭐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요거를 넘어서는 요게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고, 이제 셜 교수가 얘기한 게 요게 이제 위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스트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한 가지 업무에 바둑이면 바둑, 뭐 체스면 체스 그렇다라는 얘기고, 일반은 이제 인간 정도, 인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제너럴한 AI다. 슈퍼라고 하는 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넘어서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드디어 자아의식과 감정도 혹시나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까 존 쉘 교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요. 저 그 아까 얘기한 존 쉘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요 일기예보하고 있는 이제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요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자막을 읽고 이렇게 그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둑두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좁다, 제너럴하다, 슈퍼로 가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에만 특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일기예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뭐 다른 거를 내서 일기예보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면 요리를 못하죠. 라면 하나도 못 끓이는 뭐 그런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지능이나 능력을 넘어서긴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위크고 그게 좁은 인공지능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시작점에서 보면 내로우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특화되고 요거에 특화되고 요거에 특화되고 요거에 특화된 거지, 시리더로 운전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시리더로 바둑 돌아봐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과연 위크나 네로우의 정의가 뭔지를 이해하는 그런 그 어떤 개념을 잡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좀 지나서 이제 네로우를 거쳐서 제너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디어 이제 인간 수준의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 수준에. 그래서 이제 요 인간 수준이라는 말을 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뭐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당히 많은 그 학자들이 인간 수준의 능력이 뭔지, 뭐 인간도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한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그림에서 의미하는 게 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주고 뭐 사람도 다르고 인공지능도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 수준으로 또는 이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보통 사람의 수준과 이렇게 1대1로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과 기술을 갖춘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이제 제너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슈퍼 인공지능, 슈퍼 AI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요 영화 속에 보면 여기 요 영화가 유명한 영화죠. 그쵸? 매 시리즈로 계속 몇 번 나왔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좀 그 시스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영화 속에서만 이제 출연하고 있지만 여기 영화에서도 보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하고 아까 셜 교수가 얘기했었던 요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의식과 감정. 그렇죠?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위크고
스트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롱이고 요게 이제 진정한 스트롱이고 요 안에 요 스트롱으로 가기 전에 제너럴한 게 인간 수준의 정도. 요 사실은 이제 요 영역하고 요 영역 요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그 경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반인 인간을 넘어서는 요게 이제 요 경계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 또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경계의 그 섬에서 어떤 제품은 사람보다 먼저 이제 뛰어난 게 먼저 나올 거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겠죠. 요게 이제 학자들이 그 2045년 정도면 가능하고 2060년대 이후면 이제 그 요런 게 이제 출현할 것이다. 영화 속에서 나온 거. 요즘에 나와 있는 것들도 대단하지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이미지로서 이제 이렇게 네로우 AI라고 정의한 거니까 뭐 요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나 이론이 뭐 뒤쳐졌다 이런 건 아니죠. 시작 단계에서 정의하는 거니까 그 존셜 교수가 이게 그 위크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네로우로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위크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냐 이거 지금부터 한 45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한 15년 좀 이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위크에서 스트롱하는 단계까지가 지금 한 4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4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60년도까지 그 투자와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소프트웨어 학과면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다른 과 학생이다 그러면 자기네 과에서 이쪽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학습을 좀 하시고 가능한 한 뭐 좀 기술적인 뭐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되고 기술을 한두 가지 좀 익히는 게 좋아요. 좀 요 이제 뭐 요 교양 과목에서는 뭐 지금 배울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시작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들을 좀 그 사서 또는 찾아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미래는 분명히 이제 지금 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문사회의 철학적 개념의 교수님들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고 가치를 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계가 인간을 따라올 리가 없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학자들도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 시점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 분야에 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분야에서 관련된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위크 네로우 AI에서 바둑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옛날에 요 분이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게 그 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놀래고 하느냐 하면 AI 알파고가 여기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가 됐든 뭐 나랑 두든 어쨌든 두 객체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흰 돌하고 검은 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 사각형에 얼마나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는가가 이제 관점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 두면 그 사람이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 이제 361 팩토리얼.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계산기로도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의 179승 이거 뭐 어마한 숫자죠.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이 뒀을 때 또 이제 그 가능성이 많이 나오겠죠. 내가 이쪽으로 뒀을 때 뭐 이길 거냐, 이쪽으로 뒀을 때 이길 거냐에 대해서 이기냐 지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간을 많이 두면 뭐 무한대의 시간을 주면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바둑이라는 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시간 안에 또 둬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찾아내는 게. 저 361 팩토리아를 다 찾아보고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찾는 알고리즘을 여기도 적용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걸 아니면 그쪽 밑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뭐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요 중국 당시에 바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바둑을 두는 학생은 아마 요 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하다. 이게 왜 사람들이 알파고한테 이제 이세돌이 이겼는 거 또는 알파고가 초창기에 2010년에 4대1로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보다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전 세계 바둑 1등인 이세돌과 경쟁을 했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좀 두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앨런 튜링도 다 바둑을 이제 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사고를 하는데 이제 좋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죠. 요 분이 MIT 공대 출신인데요.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팔았죠. 구글에다가 5천억 원에.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 2,900만 기보라는 게 이제 바둑을 돈 사람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이제 학습화 시켰다 이런 학습을. 그러면서 이제 해를 찾아내는 방법을 또 썼는데 이제 팔아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 가지고 이런 데다가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지금 강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면 이게 번역을 또 해놨으니까 밑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가 아마 안 들릴 것 같은데 요즘 광고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모델 과학자 딥마인드라고 해서 했는데 딥마인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머신러닝 게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간 날 때 이분이 이제 강의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했었죠. 2016년에. 그래서 이제 4대1로 그래도 그 이후의 버전은 이제 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전승. 초창기에는 이제 그게 좀 시스템도 크고 했지만 요즘은 상당히 경량화되고 하드웨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를 이제 뭐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죠? 초등학생들도 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두루미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못 마시니까 돌을 보고 넣어서 마시는.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정도의 그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다. 이 분이 존셜 교수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따가 보면 요 중국어 방농증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니즈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은 뭐 영어, 중국어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나만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외부에서 뭐 중국어에 대한 물음을 주면 이 사람이 영어에 대한 물음을 주면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의 사전을 보고 중국어로 답하는 이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적이냐라는 데서 튜링 테스트를 좀 비난하고 있는 거죠. 튜링 테스트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주고 또는 어떤 문제를 주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사람일 확률을 높이는 그런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와 중국어 다 하는 사람인 경우는 다르지만 중국어를 하나 영어를 하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은 뭐 사전 보면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데서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뭐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이면 학습인데 그걸 통해서 찾아내면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요 쉘 교수가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 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인지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어떤 영혼적 어떤 그런 정신세계 거기서 이제 그거는 영원히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튜링 테스트를 비난하는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셜 교수님이 이제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 반박하는 논쟁을 이제 벌였었죠. 여전히 이제 사람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세계를 못 따라올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 루카스 그 다음에 데넷이라는 분 있죠. 요 분들도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요 철학자들이 이거는 이분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적 개념의 영혼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은 영원히 이제 인공지능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궁극적인 예로 유치원생이 동화를 이해하는 컴퓨터가 지금 있느냐, 앞으로 나오겠느냐, 라는 데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간고사 내용을 잘 보시고, 요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 좀 미리미리 학습을 좀 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